작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65세의 김 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올해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공시지가 5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소득은 월급 200만 원뿐이다. 그나마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 덕에 아껴 쓰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앞으로 나올 국민연금 50만 원 외에 뾰족히 다른 소득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기초연금도 신청하면 대상이 되겠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다. 아무리 아껴 쓴다 해도 최소 100만 원은 더 필요한 것이다. 김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정도다. 첫째는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장사를 하는 것이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팔던지 해서 자본을 마련하고 창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 씨는 요즘같이 장사가 망해 폐업이 속출하는 세상에 영 자신이 없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 혹여 장사가 잘 돼 사업소득이 생기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선뜻 내키지 않는다. 두 번째는 살고 있는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다. 지금 나이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120만 원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 매달 받는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부담이 없다.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오르지 않으니 일석이조다. 김 씨는 은퇴 후에도 국민연금 50만 원, 주택연금 120만 원, 기초연금을 합쳐 지금과 똑같이 월 200만 원의 소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선택의 기준은 모두 다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후 준비는 너무도 부족하기에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 고령자,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밤낮 없이 일하며 자산을 일궜지만 노후에 마땅한 소득이 없는 세대입니다. 고령자는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 후 최소 생활비로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은퇴는 자동차 타이어를 다시 갈고 열심히 달려야 하는 인생이 막이다. 그러려면 남은 인생을 달릴 타이어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은퇴 생활비 계획이 그 시작이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준비하거나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진 시대다 보니 연금을 잘 관리하는 연금, 테크가 중요해졌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일이죠. 국민연금은 앞으로 수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주택연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올해 80대 초반인 김할머니가 있다. 군인이었던 남편이 30년 전 갑자기 암 판정을 받았고 이후 할머니는 온갖 치료와 정성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다. 남편이 연금 대상이었지만 당시 목돈이 필요했던 할머니는 할 수 없이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에게 남겨진 것은 집 한 채와 사남매가 전부였다. 힘든 병수발로 인해 할머니의 삶은 무너졌고 심신의 피로는 극에 달해 3개월간 걷지도 못하고 그대로 누워 지냈다. 그러나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다시 일어섰고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지인의 도움으로 마침내 생업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기사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며 삶의 안정을 어느 정도 찾은 것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신경 쓸 일이 많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자녀들 아침 준비를 해놓고 새벽 시장으로 달려가 그날 필요한 식재료 구입을 했다. 기사가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식당 문을 여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집에 귀가하면 거의 10시가 넘었다. 그러던 중
어느 은행에서 5년 불입 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이 출시되었다. 할머니는 반가웠다. 남편의 연금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이 한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즉시 은행으로 달려가 즐거운 마음으로 노후 자금을 넣고 오는 발걸음은 가볍고 뿌듯했다. 그러던 중 건강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할머니는 그동안 많이 지치기도 했고 더 이상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그 후엔 불입했던 개인연금으로 생활했다. 그러나 금액이 워낙 적은 데다 지급기한이 다 되어 더 이상 연금이 나오지 않아 살 길이 막막했다. 근검절약으로 모아두었던 돈으로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니 할머니에겐 빈 둥지만 남았고 자식들은 자기들 삶을 찾아 헐헐 다 날아갔다. 연금은 15년 만에 끝났고 남은 건 달랑 집 한 채뿐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온갖 걱정으로 몇 밤을 지새우고 연구를 해봐도 뾰족한 묘안은 없었다. 그때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이전에 우연히 들어봤던 주택연금이 떠올랐다. 하지만 연금이라고 해도 집을 담보로 하는 것이니 선뜻 내키지 않아 망설여졌다. 그러다가 주택공사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고 자식들과도 의논 끝에 결심을 하고 연금을 신청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지금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지금 돌아보면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했으니 아쉬울 것도 미안할 것도 없다. 오늘날 내 집이라도 있기에 주택연금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물려줄 게 없다. 내가 집값을 빼먹고 산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들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먹고 살기 바빠 엄마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그 역할을 주택연금이 대신해주고 있네요. 엄마는 이제 우리 생각 마시고 편히 사세요라고 했다. 할머니는 그래.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겠냐. 고맙구나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매월 주택연금을 받으며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살고 계신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받는 연금이라 노후에 든든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생활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다만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은 뒤엔 집이 내 소유로 남질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주택연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는 주택의 미래 가치를 생각해보고 장단점을 두루 따져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나이와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가입 나이가 80세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이면 매달 390만 원을 수령합니다. 부부 중 최연소자의 나이가 70세이고 주택 가격이 3억 원일 경우 수령액은 매달 88만 6천 원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받는 돈은 많아집니다. 월 지급금을 산정할 때는 나이에 따른 생존 확률을 파악하고 주택 가격의 상승률과 이자 변동률을 계산해서 수령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 시점에 정해지는 수령액은 고정 금액입니다. 당연히 갑자기 주택 가격이 급등한다거나 비정상적인 경우는 수령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70세에 3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88만 6천 원을 수령하게 되었다면 90세가 되어도 88만 6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앞으로 오를 곳이라면 신중히 생각해서 신청해야겠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연금 수령액은 고정되어 있으니 이런 분들은 이득이 되겠지요. 여러분, 다음과 같은 사연도 있으니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 시내 30평형대 아파트에 사는 70대 중반의 김모 씨는 요즘 집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그는 5년 전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 200여만 원씩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집값이 오르더니 김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값도 크게 오른 것이다. 5년 전보다 집값이 2배 뛴 셈이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이 집을 팔아버리는 건데. 내가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은 건 아내의 쓴소리를 듣던 어느 저녁이었다. 평소 조용하던 그녀가 왜 그날따라 그렇게 강하게 나온 건지 모를 일이지만 하나 분명한 건 내가 주택연금을 선택한 그 순간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몇 년 전 아내와 나는 한창 주택연금을 둘러싼 광고를 보며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다. 노후에는 집이 아니라 연금이다 라는 문구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왔던지. 집 한 채에 묶인 돈을 풀어 쓰자는 게 말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한 나는 이제 매달 은행에서 오는 몇 백만 원을 받으며 인생을 여유롭게 즐길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첫째 달 생각했던 대로 좋았다. 매달 들어오는 돈을 받으니 마음이 안정되고 이제야 비로소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아내와 함께 동네 맛집에 가서 오랜만에 고기도 사 먹고 여행도 계획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는 후회라는 단어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둘째 달, 이번에도 연금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한마디 던졌다. 집값이 엄청 오르더라고. 요즘 그 동네 집은 완전 금값이야. 너네 집도 많이 올랐겠지? 그 말에 슬쩍 인터넷에 들어가 집값을 검색했다. 헉,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아내는 조용히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이거 우리 잘못된 선택한 거 아닐까? 나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괜찮아. 연금으로 매달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잖아. 집값이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 셋째 달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다. 예전처럼 기분이 좋진 않았다. 부동산을 지나가다 보면 집값이 더 오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아, 그냥 그때 집을 팔았더라면 더 좋은 아파트로 옮겨서 살아보는 것도 좋았을 텐데. 이제는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한 터라 쉽게 손 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니지만 해지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손해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기에 고민은 깊어졌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가 드디어 터뜨렸다. 이 집 애들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린 것 같아. 그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사실 그때부터는 연금을 받는 게 축복이 아닌 짐처럼 느껴졌다. 이게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주택연금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집을 팔 수도 없고 상속할 수도 없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 매달 연금이 들어오는 날은 기쁨이 아닌 회의감의 날이 되었다. 아내와 나는 그날 밤 집안을 둘러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이게 다 내 선택이니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나름 한 달 용돈처럼 받는 건 좋으니 우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집값 그래프가 아른거렸다. 연금 덕에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은 우리에게 새로운 걱정을 가져다 주었다. 주택연금은 분명 우리에게 돈을 주었지만 자유는 앗아갔다. 팔 수 없는 집, 상속할 수 없는 집,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고정적인 돈. 그건 분명 장점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여유는 아니었다. 그래도 후회만 하며 살 순 없으니 이렇게 또 한 달을 버티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아직도 늦진 않았겠지. 해지하려면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어. 만약 현재 시세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월 수령액은 지금보다 70만 원이 많아지게 된다.
김 씨는 요즘 아들이 주택연금 해지하고 집 팔아서 공기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살라고 한다며 아들 말대로 주택연금을 해지할지 아니면 유지하는 게 나은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에 사는 60대 박 씨는 2년 전에 주택연금을 신청했다가 바로 취소했다. 그의 집은 당시 감정가 6억 5천만 원으로 매달 15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박 씨는 20년 더 산다고 계산했을 때 20년간 연금으로 3억 6천만 원을 받는다며 3억 6천만 원의 집을 잃느니 차라리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차익을 챙기는 게 낫겠다 싶어 취소했다고 한다. 최근에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가치만큼 연금을 못 받는다고 여겨 연금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었다. 그렇다면 집값이 오르는 것을 이유로 연금을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한번 주택연금을 해지한 뒤 가입하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택연금 해지는 불이익이 커서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해지 시 그간 받아온 연금은 물론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초기 보증 수수료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을 해지하면 앞으로 3년간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 재가입이 안 됩니다. 또한 주택연금 해지 시 이제까지 받은 연금을 한꺼번에 돌려줘야 해 목돈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다. 최근엔 가입 문턱도 낮아졌다. 가입 조건인 주택 공시가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한다고 한다.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과 혜택이 확대된다. 우대형은 똑같은 집으로 가입하더라도 일반형보다 수령액이 훨씬 많습니다. 우대형 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똑같은 조건에서 주택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대형 연금입니다. 우대형은 일반형보다 수령액이 20%까지도 늘어납니다. 물론 모두가 우대형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의 시세가 2억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셋째, 주택이 한 채여야 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우대형으로 신청했을 경우 얼마나 더 받게 될까요? 예를 들어 70대 중반 고령자가 2억 원인 집을 일반형으로 신청했을 경우엔 월 77만 원 정도를 받지만 우대형으로 신청했을 경우엔 89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1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우대형 가입 신청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대상이 되는지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택연금은 어떤 분들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후에 고정된 수입이 없거나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집을 팔지 않고도 주택연금을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향후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신청하면 좋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집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므로 향후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할 필요가 없거나 상속 계획을 세운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집을 상속할 필요가 없다면 그 집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값 상승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하면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은 고정된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향후 집값 상승을 기대하지 않거나 집을 매매할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택연금보다는 집을 매도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장기간 한 집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만약 집을 팔고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다면 주택연금 신청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후에 소득이 부족하지만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자산을 상속할 계획이 없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계획이 있을 때 더 적합합니다. 만약 훗날 연금 수령이 다 끝나고 주택 처분 시점에 주택 가격이 연금 지급액보다 많으면 손해일까요? 돈을 날릴 일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자가 사망 시에 자녀는 주택연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도 집값이 남는 경우 상속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녀분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주택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에선 연금 가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섣불리 가입했다가 집값이 오르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죠. 월 수령액을 조금씩 받느니 집값 상승 이후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택연금은 집값이 유동적이지 않은 지방의 주택 소유자들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입자 사망. 둘째,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이사. 셋째,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실거주 의무를 위반했을 때. 넷째, 담보주택 소유권 상실. 다섯째, 담보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여섯째, 가입자가 재건축 등에 참여한 결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대한민국의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 소유자 중 5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노후 대비가 부족한 이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도 장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안정적인 노후 소득 제공. 주택연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수입원이 없는 경우 주택연금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의료비 증가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평생 거주 가능.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보장입니다. 담보로 맡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남아 있다면 배우자도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 세금 혜택.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도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담보 대출의 이자율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네 번째, 원리금 상환 부담 없음. 주택연금 가입자는 생존하는 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을 때는 집을 담보로 설정하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없으며 주택 소유권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사망 후에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갚으면 됩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및 한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연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음. 주택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주택 평가액과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젊은 나이에 가입할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연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치가 높지 않거나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기대한 만큼의 생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 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리지 못함.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의 매각 가치를 나중에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더라도 주택을 팔지 않으면 그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을 선택하면 주택을 매각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세 번째, 상속재산 감소.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망 후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망 후에는 주택을 매각해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상속됩니다. 만약 대출금이 주택 가치보다 클 경우 상속인들은 주택을 상속받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택관리 및 유지 비용은 본인 부담. 주택연금을 받더라도 주택의 유지 관리 비용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 등 주택과 관련된 비용은 여전히 부담해야 하므로 주택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입 제한 사항.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됩니다.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는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처분 조건을 충족해야 하거나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자산이 많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 가격 상승의 혜택을 놓칠 수 있고 상속 재산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연금액이 주택 가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생활비를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재산이 많지 않고 현재의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싶다면 주택연금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을 크게 기대하거나 자녀에게 상속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주택연금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연금은 상황에 따라 노후 대비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 가족의 필요, 자산관리 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령층은 주택연금을 통해 생활비 부족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 주택연금을 평생 일정액 수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요.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 자산관리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의 삶을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체 관리,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원만한 대인관계, 생활에 활력을 주는 건전한 여가 생활, 그리고 재무적 여유로움입니다. 이들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은퇴 생활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조건은 바로 노후 자금이지요. 노후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한 자산을 지혜롭게 운용하는 것이 노후의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요구됩니다. 과거의 금융 환경을 되돌아보면 높은 예금, 금리와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로 인해 노후 준비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금리의 하락 등
현재의 환경은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에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자산 관리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와 변화된 환경 속에서 노후 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노후 자산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노후 자산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노후 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노후 자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 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노후 자산은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 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 자산을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넷째, 노후 자산은 자신에게 맞는 자금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노후 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 규모보다는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 계획을 세우고 적립 시기부터 그에 맞게 노후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노후 자산 관리에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